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대학 다닐 때 미팅이나 소개팅을 몇 번 해봤지만 제 인연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격이 안 맞거나 상대방이 양다리를 걸쳐서 깨지거나 그래서 연애에 대한 편견이 강했어요. 그런데 직장에 취업을 하고 워크숍을 갔는데 저에게 호감을 보이는 직원이 있었어요. 키도 크고 훈남이었는데 심지어 수석 합격자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를 졸업하고 MBA 유학도 다녀온 기대주라 다른 여직원들도 찜하고 난리였던 사람이라 전 은근 으쓱했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본사에 돌아와서 그는 저에게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하고 남친이 되었습니다. 성격도 자상하고 섬세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는 스타일이었습니다. 레스토랑에 가도 스테이크를 먹기 좋게 썰어서 주고 생선구이집을 가면 가시를 다 발라서 앞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정말 감동받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첫 생일에는 정말 갖고 싶었던 고급 만년필에 각인을 해서 선물로 챙겨주었습니다. 전 만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감동의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그리고 남친과 첫 키스를 했죠. 그렇게 100일이 다 되도록 남친은 변함없이 한결같이 저에게 쭉 잘해주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와 저는 다른 부서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가 출장을 간 후 며칠간은 전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친의 어머니가 직장에 찾아오신 겁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그냥 들렸다면서요. 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출근한 그대로 그분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귀부인같이 멋지고 부티가 나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잠시 만나서 차를 마셨습니다. 우리 애가 하도 칭찬을 하고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해서 보러 왔어요. 말 그대로 참하고 이쁘네요. 우리 애한테는 나 여기 왔다고 얘기하지 말아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만남은 끝이 나고 전 사무실로 돌아와 계속 일을 했습니다. 궁금해도 묻지도 못하는 상황이라 얼른 남친이 출장에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직장 앞에 있는 원룸 오피스텔에서 자취를 하고 있었는데 그럼 전화로 제 이야기를 자주 했다는 말인데 한 번도 제게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를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만나서 슬쩍 떠보며 집에는 언제 가냐고 물었죠. 그러자 안색이 굳어지며 갈 일이 거의 없고 명절에나 가끔 간다고 하더군요. 참으로 뭔가 수상했습니다. 그렇다고 일일이 캐묻다간 분위기가 안 좋아질 것 같아서 그쯤에서 더 알아보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얼마 지나서 반년쯤 되었을 때 주말에 집에 인사를 가자고 하는 겁니다. 뜻밖의 제안이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매무새를 단정히 하고 미용실까지 다녀오는 그의 차를 타고 집에 갔습니다. 성북동에 있는 주택이었는데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였습니다. 부모님과 첫인사를 나누는데 전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님은 남친과 분위기도 얼추 비슷했고 중후하고 젠틀한 분이셨는데 어머니는 제가 만난 그분이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눈길이 상당히 냉정해 보였습니다. 말로는 환영한다면서 시선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는 동안 전 긴장하고 있다 보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도대체 제가 만난 그 여인은 누구인지 남친과는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습니다. 집에서 나와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그는 제 손을 잡아주었고 이제는 편히 있으라며 머리칼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전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일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답답한 채로 계속 만나야 하나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죠. 그는 저를 집에 데려다주고 갔습니다. 그날 밤 고민을 거듭하다가 친한 친구에게 연락을 해서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산전수전 공준전까지 겪은 친구라 인생 상담을 하기에는 최적의 상대였습니다. 맥주 한 잔을 하면서 피로도 풀고 친구와 긴한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은 누구였을까? 궁금해. 딱 견적 나오는데 뭘 모르는 척하고 그래? 진짜 모르겠다니까? 남친 어머니가 세컨드이거나 지금 엄마라고 만난 여자가 그렇든가 둘 중 하나네. 뭐라고? 세컨드? 그럼 첩이라는 거야? 내가 보기엔 지금 본처라고 앉아있는 그 여자가 첩 같은데? 그냥 돌직구로 물어봐. 뭘 망설여. 그렇게 치명적인 사연을 어떻게 물어봐. 내가 대신 물어봐줘? 술이나 마시자. 화이팅해 친구. 며칠 후 남친과 저희 집 근처에서 와인을 한 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정말 고심해서 그 문제를 물어보았습니다.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을 정도였죠. 남친은 제 질문에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중견업체 대표이신 아버님은 지금의 아내분과 결혼 중에 외도를 하셔서 본처와는 이혼을 하시고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난 어머님이란 분은 자신을 낳아준 본처이자 생모인 거죠. 이게 무슨 드라마 같은 일이랍니까?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갔을 때 저를 냉대하듯 쳐다봤던 그분의 시선이 이해가 가더군요. 남친은 감정이 복받쳤는지 진작 얘기 못해서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전 그때만 해도 그 말이 진심이라 믿었고 애 같아서 그를 안아주었습니다. 어찌나 짠하던지 저도 눈물이 펑펑 나더군요. 그 후론 전 더 남친을 이해해주고 아껴주고 잘해주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컸을까 싶었죠. 다행히 결혼은 허락받았고 저희는 최고급 호텔에서 식을 올리기로 해서 미리 예약을 했고 차근차근 혼수를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혼집은 한남동 빌라에서 전세로 살기로 했습니다. 전 그렇게 무탈하게 결혼까지 갈 줄 알았습니다. 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예식을 한 달 정도 남겨둔 때였습니다. 한복을 맞추러 갔는데 예전에 봤던 그분이 와 계신 겁니다. 남친은 거의 다 도착해서 오고 있는 중이라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전 인사를 했고 그분께 남친을 낳아줘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자 안색이 변하면서 갑자기 저더러 뭘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하필 그때 남친이 나타났습니다. 저와 어머니를 둘 다 번갈아 보더니 갑자기 어머니의 손목을 끌고 나갔습니다. 밖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왜 여기까지 왔냐고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전 너무 놀라서 쫓아나가자 남친이 손짓을 하며 들어가라는 겁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너희들 한복이라도 해주고 싶었다면서 좀 같이 있으면 안 되냐고 흐느끼셨습니다. 전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본처라면 생모고 본인을 낳아준 사람인데 왜 저렇게 매정하게 대할까 은근 부하도 났고요. 그 궁금증은 남친의 한마디로 모든 게 풀렸습니다. 어차피 예식장도 못 갈 거고 성복동 어머님이 평생 나타나지 말랬잖아. 엄마가 진짜 날 위암나면 아들 인생 앞길 막지 마. 첩 자식이란 말 지겹게 들으면서 컸어. 회사 물려주신다면서 나 3살 때부터 걷어 키운 부모님이야. 엄마 지금 또 남의 남편 뺏어서 그 짓거리 하잖아. 제발 그러고 살지 마. 자식 얼굴에 똥칠하고 싶어? 전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친은 저를 속였던 겁니다. 본처는 인사드리러 갔을 때 절 냉대했던 그분이고 제게 친절하게 대해주며 입안에 혀처럼 굴었던 여인은 소위 세컨드라는 첩이었습니다. 저는 첩의 아들을 사귀었던 거고 결혼까지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남친의 조건이 그렇게나 좋았는데 왜 그 집에서 반대도 없이 허락했나 그것도 신기했고 저를 그렇게 좋아해주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평범하지만 교수 집안이라는 것도 메리트가 있었겠죠. 속은 것도 분했지만 생모라는 사람이 분명 시어머니 대접을 받으려고 쌩 난리를 칠 게 뻔히 보이는 혼사였습니다. 남친을 사랑한 건 분명했지만
그 세컨드 출신의 시어머니는 내내 속썩일 것이 눈에 보이는데 차마 결혼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성북동 시부모님들도 저를 진심으로 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요. 저도 맞선을 가든 소개팅을 하든 꿀리는 조건도 아닌데 굳이 이런 집에 시집을 가야 하나 회의가 들었습니다. 결국 전 남친에게 이별을 고했고 파혼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첩이라는 여자가 회사까지 찾아와서 뒤집어 엎고 제 머리채를 잡으며 자기 아들 마음 아프게 했다며 쌍욕을 시전하길래 제가 첩이면 첩답게 굴어. 세컨드 주제에 아들한테 거짓말이나 시키고 이거 안 나? 하면서 저도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사내 커플인데 그 꼴을 보이고 회사를 더 다닐 순 없었습니다. 전 뒤도 안 돌아보고 퇴사를 했고 남친도 사표를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 후엔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전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조건은 좋았지만 그 남자 마음의 상처를 떠안을 그릇이 못 되었으니까요. 저는 지금 새로운 연인을 만나 사랑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고 결혼도 추진 중입니다. 평탄한 환경에서 자란 남자라서 더욱 안심이 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 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해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10월드는 많은 분들에게 정말 무서운 곳으로 꼽힙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생각이 들게 할 수 있죠. 저한테도 시댁은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결혼하기 전 즐거웠던 연애 시절, 저희 부부는 사실 결혼만 하고 아이를 낳거나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딱히 아이 낳을 생각이 없어요. 그냥 땡땡씨랑 저희끼리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요.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계속해서 저희에게 아이를 낳을 것을 강요하셨어요. 며칠간의 엄청난 고민이 따랐죠. 남편과 잠을 잘 때에도 서로 사랑해서 하는 건데 아이를 만들려는 목적에서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은 사랑의 행위도 어머님 요구를 채워드린다는 사실로 변질된다는 점에서 화도 났습니다. 그럼에도 머릿속에는 온통 그래도 애 하나만 낳아서 시어머니의 구박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렇게 정말 고생해서 애를 낳았는데 어머님은 저희 아들에게 큰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어머님, 하도 손주 낳아달라고 하셔서 손주 낳아드렸는데 왜 저희 애한테 관심도 안 주세요? 저도 정말 낳기 싫었고 저희 부부끼리만 오붓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하도 손주 타령을 하셔서 낳은 애기. 하지만 시댁에서는 너무 아기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희 아기가 걸음마를 하게 됐던 뛰어다니게 됐던 너무 관심이 없는 시댁. 이러려고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우고 배 아프게 낳은 게 아닌데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도 친정에서는 아이 계획이 없었다가 왜 갑자기 떡두꺼비 같은 손자를 낳았냐고 너무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손주인데 한 번쯤은 예뻐해 주시지 저희 아이를 너무 거들떠도 안 봐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더 잘 걸어다니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할부지, 할미, 땡땡이. 자기 이름을 말하면서 자기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걸어가는 애기. 하지만 조금도 관심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저 하는 말은 그래도 집안 대를 이어야 할 애는 하나 있어야 하는데 그래도 낳아서 다행이시라는 말. 아이가 집안 대를 잇는 데만 사용되는 것인가요? 그래도 낳았으면 아이 위에 어른들이 최소한의 사랑과 관심이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도 정말 낳기 싫었던 애를 낳아서 이렇게 사랑과 관심을 주는데
정작 꼭 낳아라 하신 분이 저희 애를 너무 방치하시다뇨. 시댁이 저희 부부를 향한 일은 이것에서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임신을 했을 때는 그래도 본인들이 바라는 임신을 했고 애도 낳았는데 저희 애가 좀 걸어다니고 하니까 시댁에서 애가 걸어다니고 말하면 이제 다 큰 거 아니냐고 다시 집안일을 제대로 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애기는 옆에서 울고 저 울다가 눈치 보고 안 울겠지 하면서 계속 집안일을 시키시는 시부모님. 정말이지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아직 저희 애도 계속 엄마 찾는 나이인데 어떻게 해서 계속 집안일을 시키시고 애도 안 봐주시는지. 어머님, 집안일은 제가 해보겠지만 대신 그 시간에 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땡땡이가 아직 어려서 제가 옆에 조금이라도 없으면 보채서요. 땡땡 아빠도 일 가고 해야 해서 계속 애 옆에 붙어 있을 수도 없고요. 어머님이 애기한테 관심 없으신 건 알겠지만 계속 땡땡이 아무도 안 돌보면 애기도 저도 둘 다 너무 지칠 것 같아요. 좀 봐주세요. 말씀을 드려도 시어머니는 애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표정이나 느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대충 애를 좀 보다가 이제 안 온다고 다시 본인 할 일을 하실 뿐이었습니다. 남편도 회사를 가고 집에 오면 밤이어서 제대로 애를 돌봐주기 힘들고 시어머니는 애를 제대로 봐주시지도 않고 일만 시키시고 너무 힘든 독박육아. 저는 어느새 저도 모르게 병들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드는 우울한 기분, 확 뛰어내려버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하루는 저희 부부 말고는 주위에 제대로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없는 저희 아기도 불쌍하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제 자신이 불쌍해서 확 뛰어내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불현듯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저도 제가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에 병원에 가봤습니다. 결과는 당연스럽게 우울증. 아이를 낳으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멀쩡했던 제가 우울증에 걸려서 정신 차려보면 아이를 데리고 죽으려고 하고 있으니 정말 더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은 바쁘지만 그래도 주말에는 누구보다 아이를 열심히 돌봐줘서 남편은 그렇다 쳐도 저는 아이를 꼭 낳으라 하고 하나도 돌봐주시지 않고 방관까지 하는 시댁에게 꼭 복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우리 애를 낳으라 하시고 너무 방목하시고 도와주지도 않으시고 그런데 내가 요즘 너무 우울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 정신 차리고 보면 창문 앞에 내가 애기 안고 서 있고 그래서 오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정신과에 갔다 왔는데 나 우울증이래. 조현병도 올 수 있다고 하더라. 나 너무 힘들어. 정말 어머니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제대로 전해드리고 싶어. 아이 안 낳고 싶었지만 자꾸 원하셔서 아이 낳았고 그 아이 사랑으로 잘 키우고 있는데 아이 노래 부르셨던 어머니는 왜 이렇게 애기한테 무관심하신 건지 나 너무 화가 나. 나 숨이 막히는 기분이야. 매일매일 울면서 남편에게 너무 힘들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남편도 본인의 어머니니까 크게 어떻게 할 수 없다 생각했는지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저를 위로해주는 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정말 이렇게 계속 가면 제가 너무 병들 것 같고 저희 아기에게도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꼭 저희 아이도 사랑받을 수 있게 하고 저도 정상적인 며느리로 사랑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아이도 사랑받게 하기 위한 복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상 생각은 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저에게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결혼하신 지 오래되신 시부모님, 하지만 두 분 사이도 오래된 세월 속에서 무뎌져서 결혼 기념일을 제대로 못 챙기신 지 오래되신 것 같더라고요. 시아버님 입장에서는 뭘 이 나이까지 그런 걸 챙겨인 듯 하지만 시어머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본인도 여자인데 계속해서 설렘을 느끼고 싶어하는 눈치셨습니다. 어떻게든 꼭 챙겨드리고 싶었지만 좀처럼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도 잡지 못했던 저. 어쩌면 두 분의 결혼 기념일을 제대로 챙겨드림으로써 저도 사랑받는 며느리가 되고 아이도 시댁의 사랑을 받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댁의 결혼 기념일을 준비,
설렘을 느끼고 싶어 하시는 두 분. 아무래도 요새 유행하는 리마인드 웨딩이 좋을 것 같다 생각해서 저는 웨딩홀과 함께 바람잡이가 될 좋을 식당을 예약했어요. 좋아하시는 꽃과 향수, 그리고 메이크업샵까지 예약. 준비가 다 완료되고 두 분의 결혼 기념일 전날 오랜만에 두 분을 외식시켜드리고 싶다고 두 분을 식당으로 모셨습니다. 시부모님과의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주 같이 외식을 하고 시간을 가졌어서 그런지 아무런 의심 없이 식당에 오시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은 드시고 싶으신 거 마음껏 드세요. 제가 오랜만에 제대로 모셔볼게요. 웬일이냐고 하시는 아버님과 어머님. 그동안 아이 낳고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제대로 모시고 싶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좋아하시는 음식 몇 가지를 시켜드렸어요. 아무래도 사이가 계속 안 좋았어서 그런지 이런 호의는 또 드물었던지라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식당 분위기도 좋으니 시부모님 기분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기분도 좋아 보이시고 밥 먹는 내내 분위기도 나쁘지 않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밥 먹고는 제가 예약해둔 곳이 있는데 요즘 유행하는 곳인가 봐요. 같이 가보실래요? 밥을 먹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시부모님을 결혼식장으로 이끌었습니다. 미술 전시회나 음악회 가는 것을 좋아하시는 두 분. 어디 가는 거냐고 물어보는 두 분께 요즘 유행하는 전시회를 보러 가는 게 어떻겠냐 하고 두 분을 자연스럽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넓은 복도, 화려한 꽃들, 사방이 하얗게 눈부시는 식장. 상상치도 못한 공간에 와서 그런지 두 분의 표정이 정말 생각도 못했다는 듯이 놀란 표정이셨죠. 아가, 네가 이걸 어떻게 다 알고 준비했니? 그동안 아이 낳았는데 제대로 좋아해주지도 못하고 일만 시키고 구박만 했는데 우리가 뭐라고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주니? 아가, 우리를 원망해도 모자른데. 어느 노부부의 리마인드 웨딩, 오랜만의 설렘. 수줍은 얼굴로 서로의 손을 잡고 식장 한가운데를 건너는 부부. 시댁 식구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떨어지는 꽃잎 사이에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입을 맞추는 노부부. 두 분의 결혼 기념일 기념 리마인드 웨딩을 준비하면서 혹시 이래도 두 분 마음에 안 들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많았지만 두 분께는 꽤 좋은 추억이 된 듯 하더라고요. 그 뒤로 저와 아기에게 크게 관심이 없으시던 시댁의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아이도 이뻐해 주시고 저도 예뻐해 주시는 시댁. 만일 제가 이런 기질을 발휘하지 못했으면 저와 아기는 어떻게 됐을지 가끔 무섭지만 덕분에 행복해진 시댁과 사이. 저는 앞으로도 시댁과 좋은 사이를 유지해 가려고 해요. 우리 가족, 그리고 시부모님, 사랑합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성입니다. 나이가 중요하겠나 싶겠지만 저의 와이프는 30대 초반으로 꽤 예쁜 편입니다. 그에 반해 저는 키도 작고 시력도 좋지 않아 늘 돋보기 같은 굵은 안경을 쓰고 다니고요. 사람들은 저희 커플을 보고 미녀와 야수라고 종종 놀리기도 했지만 예쁜 와이프와 함께라면 그런 말도 다 좋았어요. 주변 친구들이 저 같은 애가 어떻게 지금의 와이프를 만날 수 있냐고 종종 물어보기는 했는데 놀랍게도 와이프가 저에게 먼저 사귀자는 말을 했고 저도 처음에는 꽃뱀이나 다단계일 거라고 생각하고 경계를 해보기도 했는데 와이프는 성실한 제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복에 겨운 만남이었다고 생각해요. 사실 와이프와 연애를 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결혼까지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는데 1년 정도 만나다 보니
슬슬 주변 지인들이 결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와이프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생각보다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더 만남 이후에 제가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에 대한 승낙도 받았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고 와이프는 대기업의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가댁에 인사를 하러 갔을 때 와이프가 결혼을 하기에는 직업이 안정적이지 않은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결혼 반대가 좀 있긴 했지만 제가 더 성실히 일을 하고 와이프가 더 좋은 곳에 취직을 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뜰히 챙기겠다 약속을 드린 후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이렇게 공주 같은 며느리가 생겨서 좋다고 하면서 적극 환영했고요. 무사히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생활을 즐기던 중 제가 부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내근직에서 외근직으로 바뀌게 되었고 특히 출장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외국으로 자동차 부품을 생산 및 수출을 하는 업체인데 바이어 미팅이라든지 외국에 있는 공장에 가봐야 할 일이 많아 길게는 한 달 정도 집을 비우는 날이 생겼어요. 와이프는 원래 활달한 성격이기도 했고 제가 없는 동안 회사 사람들과 어울리거나 강아지 모임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저는 그런 모습들조차 항상 미안했습니다. 결혼할 당시에는 제가 내근직이라 출퇴근 시간이 일정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와이프를 혼자 두게 되어 늘 마음이 무겁고 걱정스럽고 애틋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와이프는 저에게 사진 한 장을 보내왔고 그 사진에는 명확한 2줄이 그어진 임신 테스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출장도 잤다 보니 아직은 아이를 계획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생기면 기쁘게 낳기로 했던 터라 많이 당황스럽진 않았고 다만 한국에서 혼자 임신 테스트기를 확인했을 아내에게 미안했어요. 봤어? 오, 봤어. 너무 잘됐다. 곁에 못 있어줘서 미안해. 아니야, 우리 아기 생겼어. 당장 한국으로 가고 싶어. 이번 출장 끝나면 부서 이동 시켜달라고 떼써야겠다. 그러다 우리 아기가 떼쓰는 거 배우면 어떡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일주일 뒤면 한국 들어가니까 그때 사갈게. 그렇게 와이프의 임신 기간이 시작되었는데 임신을 하게 되니 생각보다 잠이 많이 늘어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자고 있었습니다. 와이프의 계약 만료 기간과 출산일이 얼추 맞게 떨어져서 타이밍도 딱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10달을 다 채우고도 아이가 나올 생각을 하지 않아서 유도분만으로 저희의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와이프가 출산을 할 때는 출장 일정이 없어서 곁을 지킬 수 있었고요. 처음 태어난 딸아이는 정말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요. 거무튀튀한 나를 닮으면 어쩌나, 날 닮아 키가 작으면 어쩌나 걱정도 했는데 뱃속에서 쑥쑥 자라서 3.8kg의 건강한 아이로 저희의 곁에 왔어요.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아이는 어느덧 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어요. 아이는 자랄수록 예뻐졌는데 와이프와 저 모두 쌍꺼풀이 없는 눈인데 딸아이는 쌍꺼풀이 짙게 있었고 제가 곱슬머리, 와이프가 반곱슬인데 아이는 직모였습니다. 사실 이런 세세한 부분은 유전적으로 확률상 나올 수 있는 비율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쩐지 아이는 커갈수록 와이프를 조금 닮았고 저와는 닮은 구석이 없었어요. 오죽하면 주변 지인들이 친자검사를 해보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하곤 했으니까요. 그러다가 정말 친자 확인을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와이프의 바람 소식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와이프와 데이트를 하는데 와이프의 폰이 쉴 새 없이 계속 누군가에게 연락이 오더라고요. 제가 출장을 가는 동안 와이프가 사귄 친구들이겠거니 늘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하루는 일을 하다가 직장 동료가 아이 사진을 보여달라고 해서 아내의 SNS에 들어가서 딸 자랑을 하고 있었는데 직장 동료 중 한 명이 댓글을 단 한 사람을 가리키며 딸이랑 이 사람이 닮았네? 한배 흘리듯이 말했고 저는 점심시간에 그 사람의 SNS에 들어가서 사진들을 봤더니 정말 우리 딸아이와 닮아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니 예전 대기업 계약직으로 근무할 때 상사였던 것 같은데 일을 그만두고 몇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더군요.
그리고 사진에 뜨문뜨문 보이는 여자의 구두나 손, 그리고 옷 같은 걸 보는데 저희 와이프와 물건이 같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와이프의 SNS를 들어가 보니 같은 날은 아니더라도 같은 가게에 같은 옷을 입고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며 딸아이의 물건 몇 가지를 챙겨 친자 검사를 했고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기다렸지만 제 친딸이 아니란 통보만을 받았습니다. 아니, 제가 키웠으니 제 딸은 맞지만 생물학적 아버지가 제가 아니었죠. 그날 저녁 아이를 본가에 맡기고 와이프와 집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딸 아빠가 누구야? 아빠가 누구냐니 당연히 당신이지. 나 친자검사 하고 오는 길이야. 거짓말 하지 마. 미안해. 와이프는 저에게 미안하다고 했고 제가 없는 동안 너무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상사라는 놈을 만났는데 당시 그 상사도 가정이 있었는데 가정 있는 사람들끼리 바람을. 그리고 그 상사라는 사람에게도 자식이 있는데 그 자식과 우리 딸이 너무나 닮아있더군요. 형제처럼요. 그래도 나 당신 정말 사랑하고 있어. 최근까지도 그 사람 만난 거 알아. 거짓말 그만하자. 이런 말 미친 소리 같은 거 나도 아는데 나 둘 다 너무 좋아해. 그 말을 지금 믿으라는 거야? 사실 당신이 나를 너무 아껴주고 사랑해줘서 행복하긴 했지만 나중에 낳을 우리 아이가 나는 더 똑똑하고 좋은 유전자를 가진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처음엔 그 사람한테 부탁했던 거야. 아이만 낳고 인연 끊으려고. 그런데 아이가 그 사람을 닮은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도 자꾸만 좋아지더라. 그러니까 당신 말은 지금 우리 아이가 날 닮는 게 싫어서 다른 남자랑 잠자리를 하고 아이도 낳고 나한테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거잖아. 그래도 내가 당신 정말 좋아하는 거 알잖아. 저는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절 좋아해서 결혼까지 했는데 저와 닮은 아이가 싫어서 다른 남자아이를 낳았다뇨. 아이가 저를 닮으면 학교에서도 놀림받을 것 같고 앞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원치 않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늘어날 것 같았답니다. 저 키도 작고 인물도 못생겼고 피부도 좋은 편 아니에요. 그래도 성실하고 알고 지내는 사람들은 다 괜찮은 놈이라고 말해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외모 하나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게 너무 소름이 끼치고 그동안 나랑 한 침대에서 지내던 와이프가 맞나 싶었어요. 아이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미안해서 나중에라도 꼭 만나서 사과를 할 겁니다. 하지만 와이프와 그 상간남은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결국 저는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사실 이 소송이 끝나고 보상을 받은 이후에는 와이프와도 이혼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 그 사람 가정도 있고 아이도 있다고 편드는 꼴이 어찌나 기도 안 차던지 곧 본인 모습일 거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상간남한테 받은 돈으로 성형하고 저도 새 인생을 살아야 하나 고민 중이에요. 정말 어떻게 사람이 외적인 부분을 흠잡으면서 바람을 타당하다고 이야기하는지 제 상식이 이상한 건지 고민도 했지만 이건 명백히 제 잘못도 아니고 본인의 바람을 합리화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 정이랑은 정은 다 떨어졌네요. 앞으로 서서히 피를 말려주려고 합니다. 제 나름의 복수는 지금부터가 시작입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